네, 이번 시간은요, 챕터 3에 대한 이론을 차근차근 우리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챕터 3는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화면을 보시면요, 고객관리 실무론 같은 경우에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별로 30문항씩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CS 실무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CS 실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총 30문항 중에서 50%면 몇 문항이죠? 그렇죠. 15문항 정도가 이제 CS 실무론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S 실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전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객 상담, 그 다음으로는 예절과 에티켓,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응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학습을 하실 때 요 네 가지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점수 획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고객 관리 부분입니다. 고객 관리는요, 총 30%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30%니까 약 9문항 정도가 나오겠죠? 9문항에서 10문항 정도, 그죠? 그래서 고객 관리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고객 감동 부분이 있고요, 고객 만족 부분이 있는데, 이 만족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 자세히 숙지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고포미 서비스인데, 고포미 서비스는 뭘 얘기를 하냐? 바로 최근에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전이라든지 회의 부분도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컴퓨터 활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2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약 6문항 정도가 되겠네요. 자,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스피치, 인터넷 활용,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략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시험을 보실 때. 그래서 그 고객관리 실무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장 점수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이 CS 실무 부분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 그 다음으로는 고객관리 부분, 컴퓨터 활용 순으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챕터 1, 챕터 2 부분이 매우 이론적인 내용이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너무 어렵고 문제를 풀기에도 어떻게 보면 너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객관리 실무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실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지? 또는 내가 어떤 매너를 갖춰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상황에 좀 접목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은 아주 쉽게 점수 획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챕터 3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챕터 3를 가장 먼저 풀어라. 왜냐하면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풀고 나서 챕터 1 또는 챕터 2 순서로 해서 넘어가서 여러분들 최대한 시간 확보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내용을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핵심 출제 포인트를 제가 아주 친절하게 실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화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전화의 특징, 그리고 전화의 3대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화응대 예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호칭 사용법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거에는 꽤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런 호칭 사용법을 먼저 익히고 문제 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알아놓으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한테 좀 도움이 된다.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전화 서비스다 보니까 콜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콜센터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 그 단계, 그리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상담 기법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나서 스크립트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스크립트 구성 원칙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도 시험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 다음에 콜센터 모니터링의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각각의 장단점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직 문화와 관련된 부분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콜센터 조직 문화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전화 응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황별 전화 응대입니다. 자, 전화 응대 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죠. 바로 전화라는 것은 고객과 기업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고 있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시대인가요? 그죠? 언택트 시대죠. 대면으로 하기보다는 어때요?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서비스를 우리 제공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전화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사러 간다라고 합시다. 그럴 때 물론 눈에 보이는 오프라인 매장에 바로 방문을 해도 되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면 웹사이트에 가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그 다음에 콜센터에 전화해서 매장 위치가 어딘지 그런 정보들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기 전에 예를 들어 전화를 했는데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요. 그럼 어떤가요?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전화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아닙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즉 첫 인상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소개팅 할 때도 어떤가요? 바로 만나지 않잖아요. 그 전에 통화 몇 번 하고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났지 이런 것들을 우리 정하잖아요. 그때 전화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메신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죠. 그런데 그때 상대방 매너가 좋지 않아. 그럼 어때요? 만나기 싫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은 되게 매너 없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만큼 우리 전체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기업의 서비스 수준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업에 입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화 응대